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수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저에 대해서 아까 뒤에 가서 좀 더 소개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개공교수로 있고요. 인공지능과 교수 설계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뒤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전문성이 여기 있어 하는 시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서 바로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소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뒤에 가서 그 부분하고 이어서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소개는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혹시 너무 많다고 여겨지시는가요? 아이, 뭐, 강의자가 네. 되실 텐데,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첫 번째는요, 수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수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들으시고, 뭐, 대학 시절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도 다 많은 여러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수업을 듣는 거하고, 내가 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고, 또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수업으로 강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수업이란 걸 생각했을 때 나 수업해야지 한다고 바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수업을 할 건가? 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강의를 찍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수업을 만들어가는 절차와 과정이 Recording 있습니다. in 근데 progress.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모형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이 이제 에디 모형이라고 부르는 교육공학 혹은 수업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데요. 이 모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설계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강의를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수업이 있으실 텐데요. 그 수업의 어떤 학습 목표를 정하는 것은 기준점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남은 수업들을 위해서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강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수업이 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내 생각엔 이런 정의인 것 같아. 대충 느낌적으로 이건 것 같아.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 하는 그 키워드 두세 개를 간단히 적으셔도 되고, 한번 생각으로 떠올려 보시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10초는 기다려야지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어, 바로 그냥 나는 내가 먼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수업이다. 라고 하는 선생님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강의란 이런 것이다. 하시는 선생님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팅창에도 뭐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홍윤택 네, 선생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예, 전수미 선생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혹시,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그 학습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경험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얻어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좋습니다. 혹시 또 한 분 더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분 계십니까? 지,
네.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교학 상장하고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강의를 해도 될지 모를 만큼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업의 것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 주신 것들이 정답이고요. 다만 수업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의가 이겁니다. 뭐 수업은 당연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배움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수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게 있냐면 그냥 강사가 혹은 교사가 계속해서 말하는 시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이라는 정의를 너무 좁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따가 이제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고 좀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저만 말하다가 끝나면 좋은 수업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어, 나만 다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진도가 있을 겁니다. 강의 의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정해진 과정이 있다 보면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든 요 진도 다 맞춰야지 하시다 보면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두시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수강생들이 지금 어떤 반응으로 이걸 듣고 있는지, 눈빛은 좀 괜찮은지, 졸고 있지는 않은지, 뭐 소통도 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참여를 해 가는 게 좋은 수업이지, 그냥 오케이, 나 이 강의 내용 싹 말했어. 한다고 그 수업이 대단히 또 좋은 수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맞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하지만 지식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아까 전에 김종훈 선생님께서 아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습자가 목표한 어떤 변화에 도달하도록 돕는 때 어떤 경험, 배워가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수업의 진짜 좀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설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지 하는 말도 아주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건가도 좀 생각을 충분히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수업을 이렇게 짜고 수업이란 걸 내가 강의자로서 해갈 때 수업 후에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게 될 거냐, 어떤 변화를 가질 거냐 하는 지점이 강의자로서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수업의 본질은 지식만을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강의, 이 시간,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수업을 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것. 그게 제일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아까 전에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제일 주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변화라는 것은 꼭 지식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식을 포함을 해서요. 우리가 AI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AI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 지식에 해당이 되겠지요. 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지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써보고 뭐 수행을 하고 적용해 보는가 하는 부분도 수업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이고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될 변화 중에 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뭐 콘텐츠 만들기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배우셔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만 잘 만들면 안 되고 수강생들도 수업을 듣고 나서 콘텐츠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도구를 써서 그 수업을 이렇게 이 스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또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틱톡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 AI라는 도구를 뭔가 배웠을 때, 나도 앞으로 무슨 뭔가를 할 때 AI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래, 나도 멋진 강사가 될 거야. 뭐, 나도 이런 수업을 할 테야 하시면서, 좀 그런, 음, 태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업이라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잘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게 되신다면 제가 이제 수업이 나름 성공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체성, 조금 태도와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효능감.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랄까요? 특히 저희는 AI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뭘 만들던, AI를 활용해서 뭐, 그 자동화를 시키던 다양한 뭔가 그런 것들 했을 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나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효능감, 이런 것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지식, 기술, 태도, 정체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거고 수업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의 어떤 요소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변화를, 요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지식, 기술, 태도, 정체성,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쨌든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업 안에서 이제 주요한 요소들로는 오늘 저희가 설정하게 될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표 보고 딱 가야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을 시킬 건가? 그냥 뭐 내 수업을 듣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할 수도 있고 연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친구하고 아니 옆에 동료 학습자하고 대화를 해보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시킬 건가 하는 지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수업을 했을 때 변화가, 아이고, 네, 혹시 제 말이 끊겼나요?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끊긴 것 같아서. 네. 그 활동을 했을 때, 수업이 끝났을 때,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체크하는 것, 평가하는 것까지가 이제 수업의 주요한 요소인데, 얘네들이 여기 밑에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나왔지만, 이거 보시면 아주 그냥 긴밀하게가 아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활동, 평가,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게 합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잘 달성이 됐는가는 강사가 뭘 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사는 선생님께서는 내 강의 너무 좋았어. 나 진짜 내 노하우 다 알려줬어. 이렇게 했는데 학습자들이 선생님들께서 의도하신 것만큼 그 퍼포먼스를 못 내거나 강사님 이거 뭐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는가, 요 평가에서 조금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내 수업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간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조금 지루하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건데요.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라는 걸 들었을 여보세요? 때 내가 어, 조금 어, 변화가 되어야지 어, 이게 내가 좀 어. 이 좋은 수업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교 선생님. 네. 몰라. 내가 좀 이거는 나 좀 바뀌었다. 나 이거 이 수업 듣고 나 이거 알게 됐다. 어, 나 진짜 이런 걸 하게 됐다 모르겠네. 하는 수업이 있으십니까? 어, 그래, 동생. 잠시만요. 어, 음수거가 지금 안 돼. 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 뭐 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아주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안 되지? 어. 근데 제가 어떤 그 소리가 조금 나서 이제 음소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만 음소거가 안 되는 맞는 맞는 캐릭터이신데요. 이런 스킬을 또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나. 줌에서 누구도 나의 말을 끌 수 없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좋고, 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 이런 수업 들었더니 좀 좋았다. 서울대학교 AI 미디어 콘텐츠실에서 들으셨던 수업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수업도 좋고, 이런 거 좀 생각해보니까, 나 그 수업 듣고 이렇게 좀 변했더라. 이런 수업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좀 입을 풀 겸 해서 해보고, 다음에 이제 전문성 부분으로 가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켜고 계신 전수미 선생님 혹시 있으십니까? 아, 수업. 저는 중학교 때 물상 선생님이 하셨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평생 통해서. 어,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제가 물리학과를 갔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좀 그 수업을 통해서 가지셨습니까? 물리를 아주 좋아하시게 되셨습니까? 아, 원래 수학하고 물리 되게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이 원래는 수학 전공이셨는데, 저희 물상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강의를 명료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물상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잠깐 뭐지? 이게 뭐지? 화면이 가려졌네. 잠깐만. 뭐가, 나중에 보니까 EBS의 중3 수학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보니까. 어, 그래서 정명희 선생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선생님인데, 투명까지. 그래가지고,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그때 과학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갖게 됐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됐었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과학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 예. 그러면 이 네, 중에서 뭐 네. 지식적인 측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어떤 태도나 정체성에 대한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 주셨던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뭐, 그때, 중학교 1, 2, 3학년 때 했던 것들이 지금 기억에 남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지만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되게 남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중학교 애들 과학을 한 21년 가르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가르쳤었는데, 그랬던 거에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이렇게 베테랑이십니다. 아니, 베테랑은 아니고, 제가 다른 그림도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 하여튼, 뭐, 그냥, 여기까지.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다른 한 분 정도 더 내가 느꼈던 어떤 수업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선생님 계십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AI 수업도 좋고, 이렇게 물상 수업도 좋고요. 네, 없으시면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합니다. 저는 홍윤택이고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한 지 지금 올해로 3년 차인데 그전에는 이제 대기업 내에서 있던 자체 IT 인프라나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 위주로 이렇게 불편 없이 사용을 해왔었는데 막상 이제 퇴직을 해서 나와서 보니 이 회사 내 거가 아니라 회사 밖에 새로운 IT 시스템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양한 것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디지털 무슨 리터러시 교육을 한번 갔더니 거기서 뭐 이제 잔디라는 거를 사용할 줄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뭐 골프장 잔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협업 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잔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배우고 익히면 이제 눈을 뜨면서 이게 대기업 틀을 벗어나면
그 외 것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새로운 그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껴서 그때 이후로 그 받았던 리스트러시 교육 기반으로 해서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AI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작할 때는 챗GPT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AI 툴, 그다음에 그래픽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 너무나 다양한 툴들이 뭐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배우면서 뭔가 좀 새로운 세계를 좀 눈을 뜬 어떤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오, 좋습니다. 새로운 AI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식, 기술, 태도, 정체성이 다 좀 드러나는 그런 수업들이 아니었나 싶고, 음, 아마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강사로서 그런 수업을 좀 누군가에게 되게 인사이트가 음. 되는 수업을 이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좀 입을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전문성과 수업 연결하기 이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사전 설문을 저희 박가은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강사 카드처럼 내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느냐, 내 전문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문성을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공유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세 번 이렇게 얼굴을 세 차례나 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동료들의 어떤 그 마이크로 티칭을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말씀을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MBTI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요즘 MZ 친구들은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다 MBTI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AI 전문성이 뭔지, 나는 뭘 가르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배우고 싶어 할 만한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여러 전문성 중에 특히 이거 좀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잠시 이제 요 슬라이드에 대한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얼굴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자기 간단한 소개, 성함하고 자기소개 곁들여서 이렇게 전문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또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다고 해서, 가능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보고 있는 순서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조금 꼬일 것 같아가지고, 우선 카메라를 끄고 계신 선생님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우선 순서대로인데요. 전수미 선생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 어떻게, 뭐, 아, 뭐부터 제 얘기해야 돼요? 리스트에 가장 위에 계셨습니다. 네, 아, 존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름이 전스미고요. 거꾸로 하면 미스전이고요. 이름은 스미인데 스며들다 순수 한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다 스며들으라는 스미다 그런 뜻이고요. 뭐 학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는 AI 전문성. 과는 물리학과 나왔는데 그 원래는 학교 나가다가 원래는 직업이 두 개예요. 학교 애들 가리키다가 지금은 화가 하고 있거든요. 화가도 병행하다가 미술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림도 계속 한 20 몇 년 그려와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그림 그릴 생각이어가지고 그림 화가 작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은 전수미 작가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 활동하고 있고, 요번에 AI 배운 걸로 제 그림으로 동영상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이 막 움직이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랑 동영상 만들기, AI로 할 수 있는 거. 뭐 주로 관심사가 그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봤고, 또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요번에 그 6강의 더 한번 다시 들어봐야지 하면서 1월 말까지 들어봐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들어봐서 해야지 하는데 이번 강사 프로젝트 여기는 그냥 호기심에 더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이거 교과 교육 그 프로그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AI에 관련된 강의도 더 해주시는 건지. 아, 네. AI에 대한 강의는 이제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신다고 제가 전달받았고요. 네, 저희가 요 수업하는 3번 수업에서는 이제 아마 전생님 학생들을 가르치셔서 대단히 네. 이렇게 수업을 안 듣셔도 될 정도로 이미 역량이 뛰어나시겠지만 아, 네. 강사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스킬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이 수업의 아, 목적이기는 합니다. 네. 아, 근데 네, 제가 네,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네? 너무 대단하신데요. 뉴욕 빅스크린 초대전에서 이미 이렇게 뭔가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 네, 네. 아, 그래서 네, 이 수업을 사실 수강을 하시면 이제 네, AI 미디어 콘텐츠실에서 하는 강의에 강의 네, 기회 주어진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 기회를 통해서 AI 네. 영상 제작이나 이런 강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그냥 강사 그거까지는 별로 제가 자신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냥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 바뀌긴 했지만 원래 계셨던 분으로 이제 홍택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음소거 되어 있어서요.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네,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저는, 그 대기업에서 있다가, 거기서 뭐 기술 전략, 기술 기획, 상품 기획, 상품 전략 이런 걸 하다가 퇴직을 해서 나와서 이제 좀, AI 관련된 교육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들었고요. 제일 첫 번째 받았던 교육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에 대해 좀 입문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기부에서 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 중견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그 전략 수립서부터 실제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비즈니스를 전략을 연계시킬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컨설턴트 과정을 좀 해서 프로젝트를 좀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ISO IEC라고 하는 1704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증을 이제 국제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또 서울대 AI 과정도 좀 한번 수강을 좀 했고 최근에는 그 저쪽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강사 과정을 작년에 한번 또 해서 거기서 한번 좀 뭐 시니어 대상으로도 한번 강의를 좀 한두 번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분야 영역들은 AI 기초 리터러시하고 생성형 AI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생산성, 그다음에 AI 윤리 및 저작권 쪽은 가능을 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바이브 코딩하고 AI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면서 그쪽도 좀 넓혀가려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역량을 확보하고 계시네요. 어, 뭐, 이렇게 AI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정말 연령층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니어 대상 강의도 너무 지금 사회적 수요가 음, 많기 때문에 홍윤택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음, 활동하신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평소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셨던 거는 아니시지요? 아니, 거기 시니어 대상 이런 부분들은, 강의가 한 하루짜리로 했었고요. 하루 아, 한 두 시간, 두 시간 기초, 이제 세 시간 아, 심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중장년 그 전문 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그 뭐 노트북 LM을 필요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활용 스킬에 대해서 한 2시간 잠깐 좀뭐 특강식으로 좀 한 적이 있었고. 예. 좋습니다. 이번 음, 기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음. 동료들에게 인사이트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진짜 재미있는 인기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모셔볼 분은 김재숙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수입니다. 저는 작년이죠. 작년에 소상공인 관련된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창업에 관련된 사관학교에 상담 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요번에 창업하는데 창업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AI를 통해 가지고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창업 관련된 쪽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창업 관련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창업가들에게 AI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를 쓰면 1인 유니콘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를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다음으로 모셔볼 선생님은, 김종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교육업계에서 한 25년 정도 사회교육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서부터는 전국 지자체랑 전국 학교 대상으로 이제 평소에 공부법, 성향별 공부법이라는 것에 제가 관심 많아서 성향별 공부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쿼드 스터디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서 학습자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이디아 연구소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교 한 100여 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한 7개 전국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대학생 멘토단을 뽑아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 제공하는 그런 이제 교육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교육하고 이제 그런 부분 활동을 하다가 이제 AI로 이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AI 이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면서 지금 대학원은 3학기째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AI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든 걸 보고 이제 2기로 참여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아마 이다영 교수님, 박사님 지난번 교육 때 한번 뵀던 적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셨을 때. 맞습니다. 네, 그때 뵙고 오늘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아무래도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니어분들이나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 AI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그 교환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실제로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교육을 짜야 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과목이라든지 공부법은 워낙에 뭐 자료도 많고 이론도 있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겠는데 AI라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지가 너무 제가 지금 궁금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교육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교육 그 내용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직접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지금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대학원 산하연구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를 직접 TTS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버를 활용해서 그걸 지금 채널도 운영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또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양을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업에서 이미 너무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시리라는 걸 아는데, 아,
좀 이제 이 AI 교육도 그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뭔가 교육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저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뭐 분반을 하게 됐을 때 거기 오시는 다른 선생님도 피드백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그런 새로운 수업을 도전해 보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뭐 알려드릴 게 많지는 않겠으나 제가 또 선생님께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모셔볼 선생님은 이제 이유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음. 네, 진짜, 아유,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 그냥 한번 들어보지 마시고, 좀, 강의 과정을 좀 들으셔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수요가 진짜 많을 것 같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야와 융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좋아하실 그 수강생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네. 하여튼, 이 세 번의 수업이 선생님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켜주신 마지막 선생님이신데요. 조우순 선생님 가능하실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찰스초입니다. 어, 저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MBA를 했고 PhD는 이제 관광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그 미래 관광학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속 가능한 건강. 제가 이제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삶의 질 높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AI 그 건강, 우리 이제 창업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해서 이제 LLM이라든가 LWM, 월드 모델 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기존에 했던 이제 서울대 AI 그 미디어 콘텐츠실에 3기 수료를 했고요. 우리 그 이희준 방금 이야기했던 분하고 같이 아, 했었고요. 제가 이제 3기 했었고, 하여간 이제 활용할 부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좀 체계적으로 좀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었고, 실은 이게 저는 AI 그 교수법 해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교수법에 대한 그 수업이었네요. 음. 사실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AI 그래요. 수업이라고 해서. 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아, 챗GPT라든가 비슷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니까 좋고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네이버에 찰스를 치든 조수를 치든 좀 나올 거예요. 그 2022년 미스터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1등을 했었고 오, 세계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니어 중에는 제가 이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활동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잘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바로 쳐봤습니다. 보고 좀 놀랐거든요. 아유,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 저희 이렇게 수업하면서 약간 이제 제가 제미나이를 수업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걸 알려드리지는 않는데요. 아마 이 수업을 하실 때 다른 분들이 나 제미나이를 이렇게 가르칠 거야 라고 해서 짜서 오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와 네, 그런 좀 이렇게 내가 수업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신 분들은 다 자기소개를 좀 모셨는데요. 아마 카메라를 끄고 계신 분 중에 나를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채팅창에 저요 이렇게 저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마 카메라를 끄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아마 저희가 그 수업을 해 나가면서 소개를 들을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AI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제도 미술도 될 수 있고, 영상 제작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뭐, 창업 이런 너무 다양한 영역인데요. 그런 인공지능 가르치는 수업이 어떻게 되면 좋은지. 근데 재미나이를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셀프로 한번 마이크로 티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번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미나이나 뭐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다른 AI 툴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의 자료나 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건가를 좀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면 좋겠지만, 잠깐 쉴까요? 잠깐 쉬자 하시면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 되게 이렇게 끄덕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저 혼자 신나서 막 너무 선생님들을 뵈서 또 신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고 남아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학습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수업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 쉬고 돌아오시면 눈 잠깐 감았다 뜨면 수업이 끝나실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시 다녀오셔가지고 저희 조금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끄시고 편히 쉬시고 9시에 다시 돌아와서 카메라 꼭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자를 위한 AI 수업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분석을 할 때 학습자들은 뭐 그 수업에 오신 분들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었는데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로 AI를 알고 계시는지 뭐 이 수업에 대한 어느 정도 동기가 있으신지 뭘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싶으신지 이런 학습자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그분들이 얻고 싶은 어떤 요구 뭐 성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 이 교육의 필요성,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뭘 줘야 되지? 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뭐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든, 뭐 저처럼 이게 뭐 간호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뭐 미술, 학습자, 학부모,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게 될 텐데, 강의를 할 때 꼭 강사로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강의실에, 뭐, 인터넷은 잘 되는지, 우리가 온 오프라인 교육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일정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면 다 접속은 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몇 명이 오고 내가 수업에 쓸 수 있는 기자재는 뭔지 이런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지만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조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수업을 이제 한번 짜보는 단계인데요. 이때 가면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사실 앞에 뭐 분석 단계를 대단히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저희는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목표가 수업 설계의 가장 첫 단계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지는 뒤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목표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설계라고 되어 있고, 활동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 설계는 사실 그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학습 활동하고 평가하고 같이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내가 AI 영상 제작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평가를 뭐 AI 뭐 다른 이렇게 기획안 평가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획안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 자체에 대한 그 학습자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걸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이렇게 우리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 변화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단계에서 뭐 꼭 종이에 안 쓰셔도 되고 머리에라도 다 그려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활동 설계죠. 나는 뭐 세 차시 수업을 한다, 다섯 차시 수업을 한다, 한 시간 수업을 한다 이렇게 있을 때 무슨 활동을 무슨 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앞에서 시트 같은 걸 가지고 왔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화면을 다 이렇게 PPT 공유를 중지하고 자기소개, 뭐 전문성 소개 이런 시간에 가졌던 것처럼 조금 플렉서블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도 계획의 일부에 있어야 하고 이 시간에는 이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이 활동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개발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냥 수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계시는 PPT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업 지도안이나 발표 슬라이드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지 같은 것들을 이제 강사니까 당연히 만드셔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내가 AI한테 넣어놓았던 이런 프롬프트 그런 어떤 샘플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뭐 이런 거를 평가해야지 이런 것들을 채점해야지라고 하면 평가 도구도 이 단계에서 보통은 개발을 한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면 막 수업하다가 중간에 개발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개발 단계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 수업 저희가 이제 어떤 설계하시는 수업을 토요일에 만나서 동료들 앞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다,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겁니다. 그냥 바로 강의에 투입이 돼서 강의를 했을 때, 좀 학습자들이 느낄 어떤 조금 보완해야 될 지점이나 약간 오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냥 바로 실행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마지막 시간에는 분반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다른 동료들 그리고 그 수업의 강사님 앞에서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 학습자들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은 조금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로의 피드백을 받는.
최종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 개발의 단계에 크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수업 거의 준비가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AI 미디어 콘텐츠실에 강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꼭 여기가 아니라도 외부에서 강의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수업 그냥 사실 실행이라 하는 거는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참여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냐면 이제 이게 뭐 교육학적인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앞에 서서 다 이끌고 학생들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책 보고 필기하는 식의 수업은 요즘 이렇게 아닙니다. 요즘은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수업 주인이 학습자가 되는 형태가 좋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또뭐 무조건 학생 위주로 해라. 이건 또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는 좀 지식을 또 많이 전달하기는 하니까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좀 동기나 몰입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실 때는 실시간으로 뭔가 피드백을 제공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돌발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예를 들어 뭐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다 이랬는데, 이 정도 하시겠지 했는데, 컴퓨터 못 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돌발 상황에도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 실행의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습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고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이 정말 뭐 이거 테스트 해야지? 아니면 이거 만들어서 우리 동료들끼리 별점 매겨봅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고 이게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성취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받아서 강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AI 미디어 콘텐츠 실을 통해서 강의를 가시든 아니면 외부로 강의를 가시든 뭐 유튜브로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내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도 뭐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지가 한 15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 15년 동안 강의에 대한 평가를 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예뻐요 이런 말도 해주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러기도 합니다. 지금도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틱이 너무 옛날 거예요. 뭐 이런 피드백을 남겨주기도 하는데요. 그 피드백이 기분이 나쁘거나 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 좋은 수업으로 가기 위한 환류를 위한 어떤 이렇게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딱 한 번만 하실 건 아니고 이렇게 강사 과정을 들으시고 나서는 뭔가 강의의 기회가 있으면 자신 있게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강의가 좋고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또 여러 차례 또 강의의 기회도 많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오면 분석을 쭉 해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료를 개발하는 것까지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동료들 앞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까지가 저희 수업이고요. 이제 수업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실제 현장에 가셔서 아마 수업을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좀 수강생들의 반응이나 수강생들의 역량을 또 평가하는 단계까지 꼭 좀 포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의 그 학습의 목표, 그러니까 수업 세 번의 수업을 하는 동안 한번 이렇게 진짜 한번 해볼 수업을 이렇게 그 수업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생각하신 게 아니고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또 따로 시간 내시기 힘드니까 한번 목표를 간단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는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수업을 짠 기준점이 됩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AI에 대해서 더 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 사실 이 수업의 기준점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목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강의 역량, 강사가 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이제 아까 수업이 뭔지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걸로 짜온 겁니다.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대로 수업을 설계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이제 활동 평가와 방향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의 목표를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수업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막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셨을 때 오늘 저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대충 나 오늘 이런 내용을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의 이제 그 수업 전략 중에 이제 이 목표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표라는 걸 설정할 때는 그냥 안 되고 A, B, C, D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서 학습 목표를 짜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 오디언스,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인데요. 무엇을 하게 될 수 있느냐, 어떤 변화가 나올 거냐. 그리고 C는 컨디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행동을 하느냐이고요. D는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려 보자면, 시니어들이 뭐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뭐 자기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설계하는데 표로 뭐 표로 그걸 짤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오픈 안에 그런 걸 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GPT를 써서 표를 만든다, 뭘 짠다, 계획을 짠다 이런 식의 A, B, C, D 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냐 요 4가지 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학습 목표를 이걸 이해한다, 이걸 안다, 이걸 파악한다, 이걸 생각해본다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주시면 교육에서는 강의를 하고 났을 때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업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습 목표는 이제 수강생들도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있다든지 적용할 수 있다든지 분석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표로 그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관찰 가능한 동사로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저도 물론 강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수강생들이 간호교육에서 AI 로봇의 활용을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지는 않습니다. 수강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서 간호교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는 이렇게 목표는 동사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 인지적인 어떤 영역을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동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인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단순히 지식을 알고 기억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해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AI 영상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해야 되는 단계까지도 가고 아니면 그 이상 가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있고 더 가서 착종해야 되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단계별, 수준별 동사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정의한다, 설명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그 분석한다, 판단한다, 설계한다, 창작한다, 개발한다 이런 것까지 쭉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쓰시고 나서 학습 목표를 A, B, C, D 원칙으로 쓰시고 나서 셀프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구체적이냐? 측정 가능하냐? 달성할 수 있느냐? 학습 목표를 너무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렵게 잡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달성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게 이 학습자가 필요한 직무나 니즈 아니면 뭐 나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느냐? 그 R이고요. 그다음에 T 수업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 안에 너무 많은 목표를 너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셀프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 B, C, D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를 한 2개 정도 작성을 한번 해주시고 한 번만 공유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시간에 공유를 할 텐데 제가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해보면서 이런 목표를 잡으셨군요 하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가지려고 하고요. A, B, C, D 원칙에 근거해서 2가지, 많으면 한 3가지 정도만 학습 목표를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작성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 5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 5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 쓰신 선생님 계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수업을 할 건지가 조금 더 명확히 정해지신 선생님께서 조금 더 쉽게 쓰실 것 같고 아직 좀 생각을 해서 써야겠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목요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천천히 고민을 해서 학습 목표를 잡고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한번 쭉 해볼 건지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만 혹시 쓰셨는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기가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카메라가 그냥 어디다가 올려야 되나요?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서로 공유할 때까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써봐 주시면 되고요. 혹시 김종훈 선생님 마이크 켜신 김에 네. 짜보고 싶은 수업의 학습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단톡방에 서울대학교 AI 이번에 그 윤리 가이드 그걸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특정 AI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위험도 이거를 상중하로 학습자들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이걸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오, AI 그 윤리 의식 강의 교환의 목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혹시 그 수업으로 그 마이크로 티칭까지 쭉 이어가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예, 대학원에서도 한번 수업을 들어본 게 있어서 AI 윤리가 굉장히 지금 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걸 또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그 코딩을 모르는, 이제 저도 학부 때 이제 문과 출신이라 한 십수년을 사업을 하면서 매번 코딩을 하는 그 엔지니어링이랑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이걸 해서 매번 그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제가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사용자들이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자신이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자가 기획한 개인 포트폴리오나 이런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MVP, 즉 그 미니멈 밸러블 그 프로덕트를 직접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한번 또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100점짜리 학습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쓰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천천히 써주셔도 되고, 더 고민해서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 번 더 공유를 드리고, 팀별로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천천히 생각해서 써봐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어려움 있으시면 저나 우리 조교선에게 질문해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 중요하니까 꼭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그거 아십니까? 수업에서 강의를 진짜 잘하고 정말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마치는 겁니다. 강의 평가 1등 하는 노하우는 정해진 수업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마치는 건데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사실 쉬는 시간 오늘 조금 일찍 맞춰볼까 했는데, 쉬는 시간 때문에 거의 타이트하게 이제 제 시간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을 설계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뭔가 성취하고 좀 변화하는 거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 수업이라는 걸 쭉 설계해서 하는 데까지는 5가지 정도 에디라고 하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단계를 좀 거쳐서 간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나 오늘 수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바쁘신 선생님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수업을 마무리하였으니 나가주셔도 되고, 다음 시간 수업에서 커리큘럼 설계로 또 뵙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편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AI 선생님 강의 그 1월 말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1월 말까지만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더 들을 수는 없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네. 송민호 선생님께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다가 그 네. 부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회의 저희,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유준 선생님께서 뭘 보내주셨는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겠죠? RK.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강원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가보겠습니다.